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K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자 과정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할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 발표를 듣기 위해서 저희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자 과정 1개 과정과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개발자 과정 2개 과정이 지금 참관을 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들으시고 우리 지금 참관하는 과정의 친구들도 학생들도 이렇게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큰 흐름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식순부터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 기관을 대표해서 위홍주 본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심사위원분들, 오늘 평가위원분들과 참관위원 소개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네, 기관 대표자로서 오늘 여러분들 발표의 격려를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1부 발표 2개 팀 먼저 하고 저희 브레이크 타임 갖고 나머지 2개 팀 발표 이어서 진행하고 총평으로 오늘 발표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면은 저희는 현재 탐지 화면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마이박스로 블랙박스에 저장된 원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보청으로 저희가 파일을 첨부해서 그 파일에 담긴 정보를 이용해 제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뉴얼로 그냥 각 위법행위들의 조건들을 보여줍니다. 네. 저희의 기대 효과에는 제보의 편의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시간 절약,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의 감소입니다. 저희 서비스가 더 나아간다면 실시간으로 영상 탐지 및 예측을 하고 그리고 탐지할 수 있는 위반 사항을 다양화하며 번호판 예측을 위해 추가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의 욜로 버전 모델 검증 및 평가, 산출문서 작성을 맡게 된 김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욜로5 환경 구축과 모델 검증, 그리고 데이터 자료 수집과 데이터 전처리를 맡은 김선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전처리 라벨링을 맡고 위반 규정 페이지 구현을 맡은 김정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웹 UI, UX, 그 다음 딥러닝을 맡은 신진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딥러닝, 이지 OCR, 그리고 웹 기능 구현을 맡은 최예나입니다. 네, 저는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연동, 그리고 알고리즘 함수화, 그리고 웹 기능 구현을 맡은 팀장 정상범입니다. 네, 우리 평가위원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영상으로 송출해서 저희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평가위원분들 멘트가 안 들릴 수 있어서 제가 평가위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일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해주셨고요. 질문의 내용은 헬멧이나 번호판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불법 행위를 탐지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어 정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이제 난해함이 있었는데, 그 불법인지, 위반인지, 위법인지, 조원들끼리 통일하다 보니까 불법 행위로 규정하게 됐고,
그 헬멧 미착용과 그다음에 그 신호 위반 이런 불법 행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용어 정리 때문에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신호 위반을 이제 그 블랙박스 주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러니까 신호 위반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건지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인식하게 그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호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객체 인식에서 이제 인식하다 보면은 이제 바운딩 박스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는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횡단보도 좌표를 통해서 이제 횡단보도의 제일 높은 좌표를 이제 오토바이 바운딩 박스 뭐 중앙이 지난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조건을 주어서 이제 지났을 때 탐지가 되면은 그거를 별도로 저희가 저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신호등을 인식을 해서 네. 빨간불이면 네네. 오토바이가 가면 안 되니까 네. 그때 횡단보도를 지나면 불법이다. 네네, 이렇게 그래- 알고리즘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서림자문통신 정창선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블랙박스에서 영상을 보내면 실시간으로 반영해 주는 건가요? 블랙박스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주시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플라스크나 디장고를 통해서 이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사용한 그냥 배우지 않아서 이제 배운 스프링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는 가정하에 조금 구현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가정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너무 그렇게 만든 것처럼 지금 돼 있어가지고 네.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리스폰스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잡았던 거고요. 아무튼 저도 항상 프로젝트 계획할 때는 실서비리스트에 가깝게 모델링을 하라고 항상 주문을 하는데 그걸 여러분 맞게 하신 것 같고 단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문서를 봤을 때 이미 그 컴퓨터만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대부분 영문이겠지만 영문들도 대소문자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 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로 산출문서 작성하실 때 영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좀 대소문자 구분하는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좀 신경을 더 써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발표하고 그 기술 개발해가는 과정 또 PPT자를 깔끔하게 참 잘했어요. 저는 이런 프로젝트보다도 지금 여기 그 산업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발하려고 오셨으니까 지금 이분들이 야구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이루수, 나는 투수 5개월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하나씩만 이렇게 쭉 다른 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5개월간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범 씨부터. 네, 저는 여기서 우선 다양한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기본이고 그 외로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저는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들을 좀 배워가는 게 저는 배우다 보니 제일 자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기능들을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던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스프링 쪽이 가장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전처리와 UI, UX 부분에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데이터 라벨링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저는 이제 해보니까 저도 이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지만 저한테 맞는 거는 데이터 전처리 이쪽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랑
인공지능을 말씀하시는 기술이라면은 많이 떨어지지만 저는 기획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조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프로젝트 진행하는 그런 걸 전체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의 김건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하셨던 내용이랑 앞에 그 시연할 때도 봤는데 참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B2G 관련해서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자동차에서 이제 그 오토바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를 고민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프로젝트로 했다는 게 참 우선 감사하고요. 반대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이제 그 기획하고 하셨던 분이 법학과 출신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궁금한 게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그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늘 인공지능 쪽 관련해서 비행 개발할 때 염두해야 될 게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나 촬영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있지만 규제 검토도 혹시 하셨는지 그런 게 그냥 궁금해서. 네, 우리 질문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셨던 내용이 이 중에 이제 법학과인 학생이 있는데 혹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봤는지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조 토의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PPT에 명시돼 있듯이 번호판 하나 촬영할 때도 저희가 충분히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차주에게 동의를 안 구하고 촬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부족했던 이유는 일일이 찾아가서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개인정보법 때문에. 설명 감사한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예. 거는 그러니까 라벨링 처리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이게 실제로 사업화되고 이제 그 테스트 베드 형태가 아닌 이제 풀렸을 때 이런 검토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규제 자유 규제 특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화 관련된 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발표회지만 이제 그 전공이 그거니까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상업화했을 네, 앞으로 사업화가 되었을 때의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질문하셨던 그 사항까지는 고민을 못했고요. 그 프로젝트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 단계까지만 고민을 하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공익성으로 가자. 그 소프트웨어식으로 만들자. 이거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순간포착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마 앞에 지금 저희가 마이크에 문제가 좀 있었어서 우리 평가위원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송출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음 발표 이후에 피드백부터는 여러분들 지금 강의실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크게 문제 없이 잘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헤이 코리안 팀의 센티멘트 아날리시스를 활용한 유사 K-팝 팝송 매칭 추천 서비스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센티멘트 아날리시스를 활용한 유사 가사 K-팝 팝 매칭 서비스를 준비한 헤이코리안의 김지훈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제안 배경, 개발 과정, 시연 영상 및 활용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감정 분석 시장성 및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감정 분석은 꾸준한 지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여타 4차 산업 전반이 13% 정도의 성장을 이룬 것에 비해 연평균 성장률 17.05%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추이 또한 조사해 보았습니다. 1989년을 시작으로 2016년 1,700만 명, 2019년 2,00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관심도에 대한 긍정적 연상 이미지 1위는 K-팝이었습니다. 시장 규모입니다.
전체 시장인 국제음반 산업 규모는 216억 달러, 유일 시장인 음악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억 1천만 달러, 수익 시장인 K-팝 음반 판매 규모는 2억 2천만 달러로 관측되었습니다. 감정 분석과 음악 시장의 접목 합당성입니다. 감정선이 가장 잘 드러나는 텍스트는 노래 가사로, 위의 가사를 보시면 어둑해진, 슬퍼지네와 같은 감정이 직접적인 언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인지 개발원 144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인원 중 48%는 일주일에 팝송을 10회 이상 감상하였으며 그 인원 중 41%는 팝송의 가사를 해석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 중 78%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편리함이었습니다. 고객 분석입니다. 음악을 가장 많이 듣는 10대에서 30대를 학생과 직장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학생과 직장인 모두 출퇴근 혹은 등하교 시간에 많이 들었으며 주 감상 시간대는 18시에서 24시 사이였습니다. 데이터 확보 방안입니다. 국내 노래는 지니뮤직, 해외 노래는 멜론에서 조사하였으며 고객 비율은 5대5로 맞춰졌습니다. 10곡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는 4,700개로 추정되며 학습 데이터는 AI 허브에서 5대 감정으로 라벨링된 대화 데이터셋 27,697개를 활용하였습니다. 경쟁사 제품 분석별 포지셔닝 맵입니다. 스포티파이의 경우 글로벌 1위 음악 플랫폼으로서 자신이 초기에 듣는 음악 알고리즘을 음악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며 재밍은 인디밴드를 위한 플랫폼으로 키워드를 통한 노래 리스트 검색은 가능하지만 AI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제품의 경우 가사 중심으로 AI를 활용하여 추천한다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입니다. 저희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의 경우 HTML, CSS, JS로 웹페이지 디자인, 기능 구현을 하였으며 백엔드의 경우 장고, 마리아DB, 파이썬 등을 통해 제목, 가사, 가수 등 데이터 저장 또는 조회, 감성 분석 결과를 유사도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의 개발 도구 선택 이유입니다. 파이참의 경우 파이썬 기반 라이브러리 활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가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에디터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협업 툴로 선택하였습니다. 브랜치 관리가 용이하며 백업 또한 편리하며 분 없이 서로 커밋 이력을 조회해 서로의 코드 이해가 용이합니다. 장고의 경우 파이썬 기반 프레임워크이며 파이썬에서 활용이 가능한 모든 라이브러리와 함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채택하였습니다. 저희는 로컬과 서버 간의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서 Git을 사용하였습니다. 브랜치를 나누어 팀 멤버들 간의 분업화 그리고 백업과 버전 관리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서비스 흐름들입니다. 사용자가 웹 서버에 값을 입력하면 마리아DB를 통해서 정보가 저장 또는 조회되고 장고를 통해서 CNN 모델과 코버트 모델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마리아DB에 저장시켜주면 웹 서버에서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 구성도입니다. 이 부분은 시연 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화면 구성도입니다. 저희의 모델 설계 과정은 라벨 설정을 시작으로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벨 설정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허브에서 이미 라벨링된 데이터들의 예시들입니다. 그리고 CNN 모델과 코볼트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활용 부분 혹은 선언 부분입니다. CNN 모델과 CNN 모델 예측 결과, 코볼트 모델과 코볼트 모델 예측 결과입니다. CNN 모델의 경우 5대 감정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보냈을 때 노래마다 출력 다 합쳤을 때 확률이 나오는데 그 확률 중 가장 높은 결과를 감정으로 가져와서 이 노래의 메인 태그는 이것이다라고 라벨링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코볼트 모델에서 노래마다 역슬래시N 엔터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감정 분석을 해서 노래 안에 감정별 단어 카운트를 해서 그것을 비율화시키는 표입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입니다. 저희의 사용 설명 페이지입니다.
분석 비교 결과 예시 사진입니다. 감정 분석에서도 예시입니다. 자, 스타트 버튼을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리스트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매칭 버튼을 선택 시 유사 팝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 분석 결과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 유사 분석 결과 2위부터 5위까지 출력이 되며 1위에 대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리스트에 담게 되면 햄버거 버튼을 통해서 노래가 재생이 됩니다.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입니다. K-팝과 팝송의 연계 매칭으로 해당 노래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감정 분석을 통한 노래 추천에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노래 관련 문화 교류 확대가 가능합니다. 어느 장벽을 뛰어넘어 극과의 문화를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활용 방안입니다. 작사, 작곡 등의 창작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가능합니다. 노래 감정 분석 결과 기반으로 한국 내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또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팀원 소개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지훈입니다. 프로젝트 총괄 및 DB 설계,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핵심 모델 알고리즘 설계 및 코볼트 모델 태그 수치와 CNN 모델 태그 수치와 코볼트 모델 비율화하였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건 스프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리아 DB와 모델 연동과 이제 포스트 통신을 통한 마리아 DB에 이제 데이터 값을 넣는 기능을 구현했고, 이제 개인 플레이리스트 구현과 이제 노래에 대한 정보 크롤링과 그리고 이제 코버트 모델의 이제 형태소별로 이제 분석 기준을 설정한 정오협입니다. 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이제 알고리즘 쪽으로 하는 백엔드가 자신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곡 선택 리스트 조회 및 출력, 감정 수치, 유사도 계산 알고리즘, DB 정보 및 템플릿 함수 적용, 데이터 전처리를 맡은 장시영입니다. 저는 알고리즘에 자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태틱 파일 설정 및 CS 파일 분리, 그리고 회원관리 DB 구축, CRUD 기능 구현, 세부 페이지 기능 구현을 맡게 된 이창현입니다. 저는 이제 외관 기능 구현 및 그 데이터베이스에 자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페이지 UI UX 구현, 그다음에 음악 재생 리스트 구현을 맡게 된 김별입니다. 저는 프론트엔드 쪽으로 자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인 페이지, 그다음에 유저 페이지, 음악 재생 페이지, 추천 페이지를 구현하게 된 김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프론트엔드하고 기획에 자신이 있습니다. 네, 박수 칠까요? 네, 박수 칠 기회를 드릴게요.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고 있을 때는 치는 게 맞는 것 같죠? 네. 추가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우리 평가위원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DSMP의 대표 김대섭입니다. 하여튼 이건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 데이터 수집하는데 근거 자료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근거 자료가 있었으면 어디서 추출했다는 것을 좀 기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답변, 네. 저희는 이제 AI 허브에서 데이터를 이제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 라벨링된 근거를 보면은 이제 좀 사람이 기준을 정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확실히 있었고, 그에 따라 이제 훈련된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가 확실하게 애매모호한, 사람이 봐도 애매모호하고 이제 기준이 데이터 양이 많지만 애매해서 확실히
정확도는 좀 낮았지만 이제 최대한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정확도를 그나마 조금 올린 편인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미흡한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사립정보통신 정창성입니다. 사전 설문조사도 하셨어요. 상당히 훌륭하고요. 그 미리 정말 그 차분하게 발표도 잘하셨고, 물론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게 아쉬웠지만은 명확한 설명도 좋았고 문서도 나름대로 정리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잘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단 깃을 통해서 그 형상 관리하고 버전 관리하고 한 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였고, 물론 뭐 요즘은 깃 다 사용합니다만은 또 깃의 장점이 어떤 브랜치 이런 거에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이거 머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깃을 이번에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고 기업 멘토링 선생님들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머지하는 부분에서 오류도 났었고 커밋 이력 내력을 뒤져봐서 다시 되돌리면서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브랜치별로 각자 이제 백업본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이제 실수를 해도 백업을 쉽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질 무렵 이제 머지하는 부분은 이제 다 같이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머지하면서 겨우겨우 했는데 확실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갑자기 질문이 들어가서 아마 난했을 텐데, 실제 현업에서도 협업이라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 머지 과정을 통해서 사실 발생하지 않아야 될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현업에서는 커밋을 팀장님이 허락 안 하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걸 배운 거니까 현업 가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하나만 물어보고. 네. 우리 김민주 씨하고 김별 씨 아까 웹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쪽 관심 있다고 그랬죠? 네. 기업체에서 서버 구축 관리 맡기면 할 수 있어요? 하라면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네. 리눅스 했죠? 네? 리눅스. 리눅스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우리 두 번째 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팀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54분이니까요. 15분만 쉬었다가 3시 10분에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네.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요. 네, 14분인데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팀, 우리 블루밍 팀의 욜로 V5 기반 병해충 분석 및 유사도 분석을 통한 반려식물 매칭 서비스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욜로 V5 병해충 판독 및 유사도 분석을 통한 반려식물 매칭을 발표하게 된 윤태원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이렇게 개발 배경, 개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 혹시 반려식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반려식물이란 반려동물처럼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기르는 식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SNS 상에서 식물과 관련된 반려식물, 식집사, 플랜테리어 같은 해시태그들이 약 100만 개 이상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테리어의 인기에 힘입어 식물 카페,
서점 등과 같은 이색 매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홈 가드닝을 타겟으로 한 식물 재배기의 경우 올해 1분기 시장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성장했습니다. 또 한국발명진흥에 따르면 식물 재배기 시장은 2025년까지 현재보다 약 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려식물을 저희가 알아보던 중 저희와 같은 대부분의 입문자는 어떤 반려식물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나의 반려식물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와 같은 정보를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풀이라는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사 제품 비교입니다. 먼저 식물 119입니다. 식물 119는 사용자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며 식물 이름과 질병을 알려주는 어플입니다. 저희 풀이는 이와 다른 차이점을 두기 위해 사진 업로드 후 욜로 V5 기반으로 병해충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풀립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풀립 사이트는 반려식물을 찾기 위해 식물 이름을 검색하거나 식물의 특징을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그에 반해 저희 풀이는 사용자 성향을 분석하여 반려식물을 매칭해 줍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제안 내용입니다.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은 이와 같고 위에 두 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도구입니다. 저희가 웹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스프링 프레임워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고 욜로 V5를 파이썬 기반으로 구현하였기 때문에 플라스크를 사용하기 위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여 스프링과 연동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저희의 주요 기능인 반려식물 매칭과 병해충 판독 기능을 주로 설명드리자면 매칭의 경우 서비스 사용자가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를 반려식물 매칭해주고 그에 따른 식물 정보와 관리 도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 판독의 경우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이미지에 따른 병해충 판독을 하면서 판독 결과와 관리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총 10개 테이블을 쓰고 있고 관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방법입니다. 병해충 판독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흰가루병, 점박이 응애, 나방류 애벌레 등 약 30종류의 병해충별 병명, 증상 그에 따른 관리 방법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병해충 이미지를 AI 허브 농업지식 베이스에서 약 2만 장, 정상 이미지를 구글에서 꽃 이름과 학명 검색을 통해 약 10종류 식물을 각 1000장씩 크롤링하여 약 1만 장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우선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 중 화질이 안 좋아서 인식하기 어려운 사진들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진은 이미지를 쉽게 라벨링하고 증식시킬 수 있는 로보플로우를 사용해 반려식물 정상 데이터 및 병해충 데이터를 흑백, 명도, 채도를 다르게 하여 이미지를 2000장에서 약 6000장으로 데이터를 증식했습니다. 다음은 매칭 서비스입니다. 매칭 서비스 데이터 수집은 다음은 사용자 분석에 따른 적합한 반려식물 매칭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약 500종류의 반려식물 난이도, 크기, 물주기 등의 데이터를 관련 서적 및 크롤링을 통해 수집했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수집한 데이터에서 불량어, 오타를 제거했고 결측치를 채워줬습니다. 그 후 사용자 성향과 식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특징이 명확한 63종류의 식물 데이터셋을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판독 개발 내용입니다. 처음 기획 과정에서 병해충 판독을 위해 CNN 모델을 이용한 객체 인식을 통해 병해충 판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찾던 도중 외부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외부 멘토링에서 욜로 V5를 추천받았습니다. CNN과 욜로 V5를 비교한 자료를 찾아본 결과 CNN은 욜로 V5보다 사이즈가 무겁고 훈련 시 손실률이 높습니다. 또한 속도가 느리며 훈련과 실행 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욜로 V5는 CNN보다 6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 빠른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저희 서비스에 부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욜로 V5를 선택했습니다. 욜로 V5를 학습시킬 때에는 모델을 지정해야 하는데 욜로 V5에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모델이 있습니다. 스몰에서 엑스라지로 갈수록 모델 크기가 커지면서 무겁지만 성능은 좋아지고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스몰과 미디움의 정확도 차이는 크지만 미디움과 라지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모델을 고려하던 중 주어진 시간과 컴퓨터 성능을 고려하여 정확도와 지연율을 높이고자 욜로 V5 미디움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능 개선을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바운딩 박스로 라벨링 하던 것을 다각형 박스로 라벨링을 하였고 또 부족한 데이터 양을 채우기 위해 흑백, 채도, 명도의 조건을 추가하여 증식시켜 채웠습니다. 모델 지정할 때 처음에는 빠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스몰 모델을 사용했지만 저희가 목표하고자 했던 정확도와 지연율이 나오지 않아 미디움 모델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정확도는 62%에서 90%, 지연율은 77%에서 91%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반려식물 매칭 서비스 개발 내용입니다. 사용자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식물 관련 서적 기준으로 양자택일의 문제 7개를 질문 제작하였고 그 후 전처리가 끝난 63개의 식물 데이터를 7개의 질문에 맞춰 식물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사용자 성향과 식물 특성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벡터 값을 필요로 하므로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사용해 유사도를 측정하고 사용자의 성향과 식물의 특성을 벡터화시켜줍니다. 이를 얻어낸 벡터 값 간의 사이값을 비교하여 유사도를 측정하고 유사도 상위 3개의 식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반려식물 매칭을 위해서 이용자는 웹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와 데이터베이스 비교 후 반려식물을 매칭해줍니다. 다음 시연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입니다.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오늘의 식물과 셀럽들의 식물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병해충 판독 페이지입니다. 파일 업로드 후 욜로5 기반으로 병해충 판단 후 결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결과 페이지에는 피해 사진과 해충 설명 및 관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반려식물 매칭 페이지로 이동 시 7가지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를 분석하여 식물 특성과 비교 후 매칭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버튼 선택 시 식물 관리 도구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에서는 글쓰기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클릭하여 매칭된 식물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과 댓글의 게이지가 100% 도달하면 진화 버튼이 활성화되며 캐릭터 변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프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입니다. 반려식물과 교감은 우울감이나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식물 관련 종사자들과의 연계로 소상공인 활성화 기대가 가능하겠고 반려식물 시장 확대로 인한 식물 개체수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 기대가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추후 발전 방향으로는 첫 번째 병해충 판독 종류 확대 및 성능 개선을 하겠고 두 번째로 반려식물 매칭에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준을 삼았던 상위 3개 책이 있고 네 번째는
데이터셋, 마지막으로는 CNN, 욜로 V5를 비교한 사진을 가져온 논문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면서 팀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전처리, UI UX, 반응형 웹 구현, 문서 작성을 맡은 황혜윤입니다. 저는 데이터 전처리와 프론트엔드에 자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와 욜로 V5 모델 선정하고 플라스크 연동했던 윤태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수집과 설문조사 제작, 코사인 윤사도 구현, 웹 기능 구현을 맡은 신나옵니다. 저는 자바랑 스프링에 자신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전처리와 식물 특성 분석, 웹 기능 구현을 맡은 김성수입니다. 저는 자바를 활용한 백엔드 부분에 자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수집, UI UX 총괄, 반응형 웹 구현, 문서 작성을 맡은 김민서입니다. 저는 프론트엔드에 자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총괄, DB 설계 및 구축, 코사인 유사도 구현, 웹 기능 구현을 맡은 팀장 김노현입니다. 저는 자바와 DB에 자신 있습니다. 네, 우리 평가위원분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아까 발표 누가 했죠? 예. 우리가 그 욜로 버전 5가 병충해 이렇게 인식하는 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류율이랄지 인식률 요건 체킹을 안 했네. 아까 보니까 병충해 이렇게 쭉 사진 내놓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게 무슨 무당벌레, 이게 무슨 진딧물 요런 그 인식률이랄까 오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안 해봤어요? 100% 다 알아맞혔나?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그러면 혹시 그 인간도 그런 걸 볼 때 이게 고양이냐 개냐 이런 걸 볼 때 인간도 실수를 하거든? 예, 맞습니다. 되게 100개를 봤을 때 몇 개 정도가 오류가 나오는지 혹시 알아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5.8% 정도가 인간도 오류가 있다고 그래. 근데 지금 딥러닝 같은 경우는 3. 몇 프로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근데 욜로 5 버전 5 저거는 머신러닝이죠, 그렇죠? 예? 머신러닝이죠. 저 알고리즘 자체가. 딥러닝. 딥러닝? 예. 머신러닝 아닌가? 사진 여러 개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거 할 때는 우리가 해봤더니 인식률이랄지 오류 이 정도 나왔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더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소위 뭐라고 그럴까 프로덕트보다 우리가 인식률이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야 신뢰감을 준단 말이지. 그리고 거기에 또 느닷없이 아까 저기서 얘기했지만 무슨 또 매칭을 또 시켰어. 2개를 전혀 관계없는 것을 갖다 놓으니까 발표하는데도 막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5개월 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 기술을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내가 총동원해서 우리가 해봤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욕심껏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겠다는 욕심이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강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이런 기술을 습득을 해서 이걸 한번 활용해봤고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뽑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DSM의 김대섭입니다. 아이템 발굴이 상당히 돋보이고 지금 기간이 짧아가지고 급하게 마무리한 부분이 좀 보이게 있는데 산업체라든가 이런 지자체 이런 데서는 조금만 더 보강하고 가다듬으면 사업성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칭찬드리려고 마이크를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림정보통신 정창성입니다.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문서를 보니까 발표 자료에는 없었고 병해충 판별이 정확도가 약 90%로 써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나온 숫자를 가지고 썼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발표하신 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90%가 됐을지가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어떤 사용자에게 적합한 반려식물을 매칭할 때는 뭐 500개 반려식물을 기준으로 했다 이런 게 써 있는데 실제 병해충이라고 하면은 식물별로도 굉장히 다양할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데이터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데이터도 특정 식물로 한정이 돼 있을 거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식물에 대해서 90%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식물에 대해서 90%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보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훌륭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병해충 할 때 여기 보는데 멘토링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고 저희가 이런 브릭밥을 처음 접해가지고 아마 정확도나 이런 게 많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식물 항정류 정해서 저희 장미로 정했고요. 그 중에 라벨링 4개 통해서 일단 2-3개 하고 2-3개 좀 괜찮아서 1개 추가해서 총 4개 라벨링 해서 정확도 90% 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장미로 한정된 거죠? 네. 사실 그러면은 프로젝트는 사실은 문서로 많은 부분 평가를 해요. 그런 것들은 진실되게 자기가 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쓰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세 번째 팀 발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과정 같은 경우는 4개의 팀이기 때문에 벌써 마지막 팀의 발표입니다. 우리 구매 잘했죠 팀의 이미지 객체 분석을 활용한 농산물 품질 검증 직거래 장터 플랫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매 잘했죠 팀의 발표를 맡은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 주제는 기업 주제인 이미지 객체 분석을 활용한 농산물 품질 직거래 장터 플랫폼입니다. 발표 순서는 아이디어 제안 배경부터 팀원 소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과일을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쿠팡, 마켓컬리 등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나날의 발전함에 따라 기존 소비 트렌드였던 도소매 중심의 소비 패턴에서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소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일 또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구매를 하게 되면 사이트에 기재된 정보들을 참고해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믿고 구매해야 하는지 판매자가 보낸 상품의 등급이 올바른 정보인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과일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신선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일의 모양 및 색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농산물 온라인 유통 거래에서 신선도와 허위, 과장 광고의 문제가 늘어나 믿음직한 농산물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며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미지 객체 분석을 활용해 농산물의 품질 검증 후 등급을 분류하고 판매자가 허위나 과장 광고가 없는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가 판매 상태 그대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제품으로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직, 이웃농촌, 온브릭스 등이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 등급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상품의 등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고 온라인으로 구매 시 상품의 품질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있고요. 배송을 받아봤을 때 상품 사진과 다른 품질의 상품을 배송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농산물의 품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삼고 그를 보완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허위, 과장 광고 등이 없어져 등급이 맞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관계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품질의 상품을 받아봄으로써 반품이나 환불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해 소비 만족도를 높이게 되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상품을 판매할 때 가격 예측 모델을 통해 예상 가격을 책정해 봄으로써 농산물 가격 불균형 해소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로는 구매자와 판매자에 따라 나누어 공통적인 서비스는 회원가입, 로그인, 가격 예측이 있습니다. 차별점으로는 구매자는 제품 구매, 후기 작성, 구매자의 상품 등급 판정이 있고 판매자는 사업자 번호 등록, 상품 등록, 상세 정보 등록, 구매자의 상품 등급 판정이 있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6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프라이머리 키, 6개의 포린 키, 1개의 유니크 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유저 아이디와 유저 넘버, 프로덕트 넘버는 다른 테이블에 영향을 주어 화면을 구성하게 하는 중요한 컬럼입니다. 다음은 개발 내용입니다. 먼저 회원가입 로그인의 기본적인 기능을 구현하였고 이에 마켓, 장바구니, 물품 등록, 물품 리스트 확인, 리뷰, 상품 검색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기능의 자세한 내용은 시연 영상에서 시청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활용한 개발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능은 사과의 데이터를 활용한 가격 예측 모델, 품질 등급 분류 모델입니다. 첫 번째, 가격 예측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기상자료 개방 포털 사이트에서 최근 10년치의 기상 데이터 2,700여 개를 수집했고 농산물 유통정보에서 사과 소매 가격의 데이터 2,700여 개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에서 중복된 자료를 제거한 뒤 CSV 파일로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가중치, 절편을 구하기 위해 선형회귀 방식으로 학습시켜 체크포인트 모델로 저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매플러리를 활용하여 연도와 기상, 가격의 관계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품질 검사 및 등급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뷰티풀숲, 셀레니움 등을 활용하여 구글과 네이버, 픽스어베이에서 약 4,000여 장의 사과 이미지를 크롤링하고 AI 허브에서 사과 이미지를 7,100여 장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등급 판정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고 250g 이상이면 특, 214g 이상이면 상, 214g 미만이면 중이라는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업로드한 이미지 중 정상품과 하자품을 분류해 하자품인 경우 하자, 하품으로 등급이 측정되고 정상품인 경우 등록된 무게를 이용하여 특, 상, 중이라는 등급이 측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스프링과 플라스크를 연동하고 학습한 모델을 활용하여 상품의 정상, 하자품을 분류하고 품질 등급화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미지를 활용한 등급 분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AI 허브의 이미지만을 활용하여 인셉션 V3를 활용해 분류 모델을 만들었지만 분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과대적합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AI 허브의 사과 이미지에 무게라는 라벨링된 값을 가져와 MLP 모델을 만들었지만 무게만을 가지고 등급 분류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하자품과 정상품의 이미지를 컨보이트D를 활용하여 정상, 하자품 모델을 만들었지만 이 역시 사과 객체 이미지 인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로버 플로우를 이용해 흑점, 열관 현상, 상처와 멍이 있는 부분을 라벨링하여 하자품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고 욜로 V5에서 학습시킨 모델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객체가 정상품인지 하자품인지 예측하고 하자품인 경우 하품으로 분류하고 정상품이면 특, 상, 중으로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상하 좌우 4개의 이미지와 무게값을 받아 사과의 정상품, 하자품을 구분하고 등급을 나눠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 사진을 업로드해 판매자가 올린 상품과 등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연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먼저 판매자인 경우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판매자는 아이디, 닉네임, 비밀번호, 연락처를 기입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 후 로그인을 하고 사업자 등록 버튼을 눌러 본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판매자로 전환이 됩니다. 판매자는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 상품명, 가격, 종류, 중량, 당도, 포장 타입, 안내사항과 판매 종류를 기입하면 농산물 사진 촬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해 한 장의 사진을 각각 다른 구도의 4장의 사진으로 등록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마이 페이지 내 물품 확인에서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을 볼 수 있고 해당 상품의 무게를 입력 후 등급 측정 버튼을 누르면 상품 등급이 책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격 예측으로는 평균 온도, 최소 온도, 최대 온도, 강수량을 입력해 예측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예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자인 경우입니다. 구매자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 페이지에서 사과를 검색하면 판매자가 올린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기를 누르면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해 내가 추가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리뷰 등록을 클릭해 상품 별점과 상품명, 구매한 상품의 사진 등록을 통해 후기를 등록하면 상품 리뷰 게시판에 등록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저희 서비스의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품 외에도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상품 종류와 품질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높은 등급의 상품이 빨리 품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현재 재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품절로 인한 구매 만족도 하락을 방지해 본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고 현재 학습시킨 가격 예측 모델은 기상에 관련된 목록 위주로 만들었지만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면적과 공급량 등 많은 사항들이 있어 추후 기상 외 조건들을 추가해 더 나은 모델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고 등급 분류 모델 또한 객체 크기 인식의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고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원 소개를 마지막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미지 데이터 전처리와 컴퓨터들을 활용하여 모델을 생성했고 발표를 맡은 김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웹 UX UI 설계 및 구현, 반응형 웹 퍼블리싱, 자바스크립트 기능 구현을 맡은 김일경입니다. 저는 가장 자신 있는 언어는 HTML, CSS를 이용한 웹페이지 설계 그리고 스프링에 자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미지 크롤링, 데이터 수집, 플라스크랑 스프링을 연동해서 모델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가격 예측 모델을 구현했고 마지막으로 리뷰 및 리뷰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기계적 언어를 다루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품질 이미지 데이터 전처리, 인셉션 V3 모델 생성, 산출 문서 보고 작성 및 보고를 맡은 박형빈입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스프링이랑 JSP 서블릿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백엔드의 전반적인 기능 구현과 DB 설계 및 연동을 도맡은 이혜민입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건 자바라 D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총괄과 품질 구분 모델의 학습, 구축 및 이미지 전처리 그리고 가격 예측 모델의 데이터 전처리를 맡게 된 서영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파이썬과 딥러닝 부분이 제일 자신 있습니다. 네, 우리 평가위원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체에서 질문 많이 해요. 아주 참 잘했어요. 특히 플랫폼을 개발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 아이템도 참 좋았고, 내용은 조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그 기술 각 이렇게 단계별로 관련된 또 적용했던 기술 그런 설명해 가는 것도 참 좋았고, PPT도 참 좋았고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이 팀은 좀 실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네요. 그다음에 저 스프링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전에도 스프링이 자바를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죠. 네. 그죠? 그러니까 스프링 그러지 말고 자바 프로그래밍과 그 라이브러리를 모아놓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프론트엔드 쪽에 내가 잘하겠다 그것보다는 아까 HTML5를 이용한 CSS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내가 그쪽 언어에 웹 소위 설계 및 구현 쪽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특히 DB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이제 수강한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수강생들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뽑아가는데 아주 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참 잘했습니다. 예.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피드백 질문이 아니라 피드백도 좋습니다. 네. 서림정보통신 정창성입니다. 사실 제가 그 오픈 API 여러분 연동해가지고 한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사과를 지금 하나씩 계속 다 등록해야 되는 거죠? 사진을 4장 등록하고 무게도 등록해야 되는 거죠? 예, 한 장의 사진을 4개의 구도로 총 4장의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네, 이해했고요. 이게 실서비스에 가까울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를 하나씩 계속 등록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요즘은 사과의 질량을 측정해주는 센서도 있고, 또 사진도 사실은 이렇게 내 부분을 사용자가 매번 찍는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만 더 아이디어를 도출하면은 일정 부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서비스에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개선하시면 훨씬 더 좋은 프로덕트가 될 것 같고, 발표도 잘 하셨는데 저는 발표할 때 좀 부탁드리는 게, 앞으로 향후에 발표할 일 있으면은 청중들하고 좀 눈을 맞춰가면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발표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피드백 없으시면, 네, 질문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팀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자 과정에 총 4개 팀의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발표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네, 우리 목포대학교 오수열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지막 발표회 총평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할게요. 우리 그 인재개발원의 자문교수를 맡고 있어서 여기 와서 제가 특강도 하고 또 프로젝트 하는데 제가 뒤에서 구경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자주 와서 느끼는 거는 참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놀란 게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수료를 했다는 거에 대한 그 성실성에 참 찬사도 보내고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또 이끌어 주신 우리 김미희 선생님, 담임선생님이죠. 박수 한번. 그 산업체에서도 우리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또 우리 인재들 뽑아가시려고 지금 독사와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우리 산업체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하는 목적이 뭐냐. 요새 AI를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AI를 하기 위한 하는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그 과학적인, 우리가 기업이나 우리 어떤 활동, 또 정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과학적인 근거를 의사결정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죠. 지금 뭐 지구 온난화도 있고, 지금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가 빅데이터와 AI를 잘 활용하면 그런 것들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자 과정을 수료하고, 내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내 직무를 또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지금 시대에.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업에 가서 또 선배들한테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산업체에서 오신 우리 사장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열심히 해요. 하루에 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밤늦게까지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학에서도 한 학년이 들어오면 이놈들 졸업하는 거 뭐 휴학도 하고 하다 보면 한 70%나 졸업하고 하는데, 이 100% 수료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기적. 그만큼 우리 연구원들도 열심히 하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가 기술 하나를 더 가르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또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교육 철학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을 수료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NCS에서 얘기하는 지식, 기술, 태도 부분에서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업에 가서 기업 환경에 잘 적응시키면 아주 좋은 인재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면접도 좀 잘 하셔서 많이 좀 뽑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지금 수강생들도 마찬가지로 이 선배들이 했던 걸 잘 보시고 좋은 점은 따라하고 부족한 점은 또 수정해서, 아까도 제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잘하는 거 꼭 얘기해라 하는 거, 여러 개 잘할 필요 없어요. 하나, 자바하고 내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개발하는 거에 자신 있다. 요거 하나만 딱 하면 기업체에서 딱 뽑아가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역량을 키우도록 부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제가 네 팀들 보니까 수준이 지난번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우리 오수일 교수님의 감사한 말씀으로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2021년 K-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사업의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자 과정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